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TV의 유영진 PD입니다. 오늘도 제보자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용기 내어 사연 공유하신 제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스토리상의 전개와 제보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과 수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46세 이호섭입니다. 결혼 18년 차이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쯤에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배신감을 느꼈었고요. 분노로 인해 하루하루 생활이 안 됐었습니다. 오랜 미행 끝에 모텔 입구에서 와이프를 잡았었지만요. 이건 오해라며 끝까지 발뺌하는 상간남과 와이프에게 한 방을 제대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욱하는 성격의 상간남에게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제가 합의를 해야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요. 제가 증거 영상이나 증거 자료도 없이 성급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는 회사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뒤 몇 번 더 증거를 잡겠다며 미행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려서요. 이런 남자와는 못 산다며 와이프가 처갓집에도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오히려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의처증과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가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와이프는 바람을 또 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두 번 다시 성급해서 증거를 놓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당구장은 주위에 상권도 좋고 열심히 관리도 잘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꽤 늘었고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어느 당구장보다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큐대 손질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된 반려견마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꼬리도 제대로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일찍 당구장 문을 열었습니다. 큐대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종종 도와주는 동네 동생이 놀러 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선 저녁 때까지 당구장을 봐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은행 볼일도 보고 오랜만에 사우나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볼일을 보고 사우나로 향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의 군청색 차가 맞은편에 보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이프는 저기 앞에 보이는 롯데마트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쫓아가고 미행하고 싶었지만 또 의처증이니 정신병이니 난리를 칠까 봐서요. 그냥 저는 가고자 했었던 사우나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 12시쯤 퇴근을 하였습니다. 조금 허기가 져서 라면 한 개를 먹고 자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방에는 라면도 없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마트에 간 걸 보았는데 이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밑반찬들을 꺼내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밥을 한참 먹고 있을 때 와이프는 잠에서 깬 얼굴로 나와서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반응이 없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각방 쓴 지는 오래돼서 저도 밥을 먹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분명 오늘 마트에 갔었는데 냉장고에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요. 우리 반려견 사료도 그대로였었고 뭐 새롭게 산 것들이 없었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또다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남들이 보면 또다시 제가 의처증이나 정신병이 돋은 것처럼 보여지겠지요. 다음 날 아침 와이프에게 라면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와이프는 금요일에 마트에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마트에 가지 않았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당구장에 가서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확실한 미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로는 미행을 할 수 없었고 또 성급히 접근했다가 망칠 것 같았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선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동네 동생에게 당구장을 맡긴 뒤에
금요일 11시부터 집 앞에서 잠복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나옵니다. 와이프의 옷차림은 마트에 갈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의 차가 움직이고요. 저는 아주 천천히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찌릿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와이프는 신호대기하면서 거울을 보곤 화장을 손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정말 롯데마트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까지 쫓아갔습니다. 와이프는 주차장 3층에 주차를 하고는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주차를 한 대각선 맞은편에 주차를 하고선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장을 꽤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한참을 계속 기다린 끝에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와이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트도 끌지 않고 비닐봉지 1개 들고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오랜 시간 동안 뭘 샀단 말인가?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4시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마트에서 뭘 했길래? 분명 100% 무언가가 있습니다. 또다시 바람이 난 게 확실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요. 그 오랜 시간 사람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간 처갓집과 와이프에게 대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렌트를 해서 쫓아갈 순 있어도 마트에서 몰래 미행은 불가능하겠지요? 미행하다 걸리면 후폭풍은 정말이지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구장을 도와주고 있는 동네 동생에게 소주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그간의 이야기들을 해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해 했지만 저를 이해해 주었고 확실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으로 증거를 잡아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1달짜리 렌트카를 계약을 해서 동생에게 타고 다니라고 하였고요. 바디캠도 구매해서 착용하게 했습니다. 물론 동생에게 하루 일당을 두둑히 주었지만 동생은 하루 종일 우리 집 앞에서 와이프의 차만 주시한 채 미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얘기로는 와이프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단순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동생은 와이프의 차를 미행하고 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의 차는 드디어 마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지상 3층에 주차를 했고 동생도 그 근처에 주차를 하며 저와 통화를 하며 미행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마트에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었고 갑자기 2층에 도착을 해서 2층 주차장으로 나갔고 다른 검정차에 타고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후다닥 3층으로 올라와 차를 타고 쫓아갔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지만요. 이제 뭔가 그간의 수상함에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놓쳐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울컥 차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뭔가 알았다는 뿌듯함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3시간 뒤 검정색 차는 마트 2층으로 돌아와 와이프를 내려다 주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동생은 검정색 차를 미행을 하였고 드디어 상간남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미행을 하여 상간남의 회사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 와이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찾기 전까지 긴장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쯤 드디어 또 와이프의 차가 마트로 향하고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이제 검정색 상간남의 차만 미행하면 됩니다. 상간남은 또 2층에서 와이프를 픽업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친 것들은 대낮부터 동탄의 번화가에 있는 호텔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생의 차도 호텔로 들어가서 근처에 주차를 하였고요. 대시를 끊고 다시 차로 돌아와서 이것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 영상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 영상을 담아서 처갓집에 보내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엄청 통쾌하면서 왠지 또 모를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기만하고 바람을 펴왔던 더러운 와이프를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대고 있습니다. 동생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내내 계속 눈물들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잡것들은 드디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활짝 핀 얼굴로 잡담을 하며 차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상들은 다 찍혀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날 영상들을 다 모아서 USB와 핸드폰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동생과 소주 한 잔을 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의 반격이 시작이 돼야 하겠지요? 급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고 숨통을 조여서 아주 이 벌레 같은 것들을 밟아야 하겠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그간의 서러움과 울분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영상이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동생은 더 잠복과 미행을 하여 2차례 더 모텔에 드나드는 영상들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만 연습을 해왔었던 걸 실현하기 위해서 상간남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저의 가슴이 더 뛰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 있었고요.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상간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진아의 남편입니다. 지금 당신 회사 앞 커피숍에 있으니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니 왜 그러시냐고 발뺌을 합니다. 안 나오시면 제가 회사로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니 얍삽한 상간남은 풀 죽은 목소리로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태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전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여리여리하고 멸치뼈 다구같이 생긴 상간남이 왔습니다. 상간남 앞에서 저의 핸드폰으로 모텔 들어가는 영상과 나오는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불륜의 영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지금서부터 모든 내용들을 녹음을 할 테고 내 요구를 거부할 시 회사와 너희 집의 증거 영상들을 보내겠다. 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상간남 자식이 눈이 뻘겋게 되더니 무릎을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저의 의도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의 가정사 해치고 싶지 않으니 협조해 주는 게 좋을 거라며 핸드폰을 열으라고 했고요. 분명 전화를 받고 여기로 오면서 내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통화 녹음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상간남은 사태 파악이 이제야 됐는지 선생님 알겠습니다. 다행히 상간남의 핸드폰은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통화 내용은 왜 남편이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냐고 하니 와이프는 어리둥절하며 무조건 시침이 때라고 인정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상간남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간남에게 상간소송을 해서 당신의 가정을 깨고 회사 생활도 못하게 하고 싶지만 최대한 협조해 준다면 위자료 조금만 받고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든지 다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상간남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며 언제부터 만났는지 지금껏 몇 차례 걸쳐서 불륜을 저질렀는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용서치 않을 거라 협박도 했습니다. 상간남은 볼펜으로 상세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의 내용을 보니 6개월 전에 당근 플랫폼 동네 모임에서 만나서 지금껏 약 20차례 정도의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의 자술서 내용을 토대로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와이프와 통화 내용 녹음본을 싹 다 보내라고 했고요. 상간남은 망설임 없이 통화 목록에 있는 와이프와의 통화 내용 녹음본 100여 개를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합의금은 내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겠다고 합니다. 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내 와이프와 만나거나 내통할 경우 합의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분명 와이프에게 전화가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연남은 정말 내 와이프의 번호를 지금 차단할 거라고 믿어달라고 합니다. 제 앞에서 차단을 했고요. 카톡도 차단을 바로 했습니다. 저는 상간남에게 정말 여기서 끝내자고 약속 지키라고 얘기하고 당구장으로 왔습니다. 100여 차례의 상간남과 와이프의 통화 내역을 들으니 정말 와이프는 쓰레기였습니다. 마트에서 만나서 상간남의 차로 모텔로 이동하는 것도 와이프의 아이디어였고요. 딸아이만 아니면 진작에 이혼했다며 저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정말 이 벌레년을 나락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벌레년도 지금 상간남과 통화가 안 되니 미친 상황이겠지요? 저는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싫어졌습니다. 얼굴을 봤다간 정말 사고가 터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와이프의 불륜 영상 1개를 저를 무시해오고 막말했었던 와이프의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간 저를 정신병 환자 취급한 적도 있었고 형님한테 멱살잡이까지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형님께 전화들이 와 있었고요. 와이프에게도 전화 한 통과 카톡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한 채 당구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당구장 문 앞에 와이프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는 그간 너무 외로워서 한 번 실수했다며 잘못했다고 개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때리고 싶으니까 처 맞기 싫으면 니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한 번 실수라고 얘기 더하면 우리 딸한테도 너에 대해서 다 말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통화 내용 녹음본을 듣지 않았더라면 불쌍하게라도 보였을 텐데요. 와이프가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와이프의 면상에다가 확 부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쌍욕이 막 나오기 시작했으며 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당구장을 봐달라고 전화를 한 후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후 다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간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앞으로의 더 확실한 계획들과 실행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야 진정한 복수가 시작이 되겠지요. 오래전에 끊었었던 담배가 갑자기 피우고 싶어집니다. 이상 제보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제보자님의 용기와 인내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 주셔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상처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과 그에 따른 진실을 확인을 했을 적엔 엄청난 충격과 분노가 몸속에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신과 상담과 그에 맞는 약들도 꼭 처방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정한 싸움인 이혼 소송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몸도 건강도 챙기셔야 할 듯합니다. 고등학생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일들을 차분히 감정에 최대한 휘둘리지 않고 처리해 나가셔야 할 듯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보자님께 따뜻한 응원과 메시지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더 제보자님은 힘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